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저의 생각은요, 주려면 최대한 빨리 많이 줘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별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시간 끌지 말고 일단 다 준 다음에 선별해서 나중에 더 주든지 아니면 선별해서 더 뺐든지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얘기가 과거에 1만 명 이상의 대기업에서의 행정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이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급을 할 때 최대한 심플하게 주지 않으면 욕을 먹는다라는 거, 그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선별하는 기준을 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행정의 낭비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아끼려고 10%만 잘라서 주자라고 할 때에 그 10%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절감한 금액이나 아니면은 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공수와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뼈저리게 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생각을 해보세요. 선별을 하려면 뭔가 서류를 받아야겠죠. 어디선가 단순한 데이터로 구분 안 됩니다. 일선에서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공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 어떤 서류 같은 걸 만드는 비용,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선별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단순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다 주는 게 제일 심플하겠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부터 저는 이 정도로 찔끔 줄 게 아니라, 아니면 꾸준히 계속 주든지 아니면 팍 주든지 해서 뭐 최소한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오해 아니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주면 국가 재정에 파탄 나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근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국가 재정 파탄 안 나고요. 오히려 고가를 안 풀면은 국민이 파탄이 납니다. 그게 더 피해가 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뺏어갈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뺏어갈 건데 뭘 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재난지원금 줬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다시 뺏어갑니다 하고 뺏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국가 재정이 탄탄해진다라든지 어떤 사업이, 어떤 국가 운영이 잘 돼서 뭐 세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갚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안 갚아도 문제 없어요, 당장에는. 그러니까 이걸로 별도로 뺏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충분히 이 정도는 풀어도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나라 걱정, 또 뺏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줬으면,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바로는 최백은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이재명 지사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미 기업이나 가게는 비수를 있는 대로 끌어들여서 버티고 있어요. 뭐 어디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가나 기업이 부채가 100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자영업자들, 식당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코로나 1차 사태 벌어졌을 때요, 이미 은행 가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끌었어요.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로 와 있는데 지금 또 위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형태의 지원은 빨리 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재구선은 생각했다가는 정말, 예, 다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게나 기업은 빚을 있는 대로 끌어들여서 버티고 있는데 나라가 빚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고간을 풀어야 될 시기입니다. 예, 100조만 국채 발행하면은요, 뭐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전 국민한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현금이든 지역화폐든 나눠줄 수 있고요. 나머지로요, 어떤 그 픽업을 해서 뭐 항공이든 여행 숙박 산업이든 어떤 자영업자든 이런 사람들 찾아내 가지고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지원들을 보면 피해받은 사람한테 대출해서 빚 주는 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런 위기에서 그냥 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면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그냥 꽁돈 푼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100조? 저는 200조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조 정도 국채 발행해서요. 한국은행이 떠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미 단순하게 해외 사례들만 봐도 비교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정도 국채 발행으로 재정 안 망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도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다른 어떤 외국의 선진국이든 피해가 있는 큰 나라들, 미국,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어떤 다양한 국가들이 이거를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투입한 재정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의 힘으로 헐값으로 이 위기를 버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다들 동의가 됐는데 선별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일단 선별해서 지급하면은요, 줘도 욕먹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세우든 억울한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별하다 시간 다 가고요. 선별하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선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식 없는 바보이거나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어진 현재나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네가 똑똑하냐 뭐 그렇게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예전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 있어서 드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당신들의 그 어떤 정신이 하는 당신들의 시간은 국민들의 시간에 비해 너무 느려요. 뭐 재는 것도 많고요, 보는 것도 많고요. 일반 뭐 대기업이든 기업에서 이따위 일하면 다 쫓겨납니다. 욕 먹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금요일날 그 회사 같은 경우에서 금요일날 오더를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일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겠냐면 야 시킨 지 2주가 됐어. 지난주 이번주 2주가 됐어 하고 깹니다. 그 정도로 급해요. 예? 수요일날 시켰는데 금요일날까지 안 되면 일주일이 되는데 안 됐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빨라요. 물론 이제 외국에 비하면 이게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만큼 빠르고요. 판단이 빠르고요. 일 잘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것저것 재는 거 많고요. 너무 뭐 하는 거 많아요. 옳은 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진행해야 돼요. 물론 협의를 해서 뭐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차가. 그러나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너무 재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국민한테 역풍 맞고 원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생각보다 너무 느려요. 답답할 정도로. 뭐 고구마 얘기 많이 하는데 사이다는커녕 고구마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국가에서 포상을 받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이 코로나 관련된 위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력했고요.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생각 국민 여러분
너무 올 한 해 이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답을 국가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력하신 거에 대한 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참, 그러니까 이게 나쁜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 준다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는 생각이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이거를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노력을 했고요. 그 어떤 불편함을 감수했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선 내려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리 괜찮지 않을까요? 예, 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빨리 주고 해야 되는 걸 진짜 해야 되는 시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간 놓쳐서 문제 생기는 걸 지켜보기엔 너무 엄중해요. 뭐 제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이 되고 뭐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만의 바람일 수 있겠지만은 이 사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바라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엄중하고 급하니 빨리 고민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왔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